반갑습니다. 나 혼자 번다 3개월 만에 위탁 판매로 매출 2천만 원 달성하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나 혼자 번다 프로젝트에서 강사를 맡게 된 늘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수강하게 된 존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수강생 무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늘보 재능 기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좀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펀앤이라고 하는 곳에서 1억 청년 양성소라고 하는 6개월 장장 6개월 과정에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멘토이신 그 판다 대표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6개월 동안 진짜 이 장장의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뭐 대량 등록,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저도 강의를 받았었고, 그래서 그 받은 걸 그대로 이렇게 재능 기부로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온라인 유통에 대한 제 경력을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제 2017년에 온라인 유통 쪽에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뭐 천천히 성장해서 지금은 한 월 매출 2억 정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존버, 두 분이 닉네임이 다 너무 특이하셔서 존버 대표님과 그리고 이제 무건수 대표님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전수가 되고 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1주차에 제가 세팅한 그 주제는 사업을 세팅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마켓에 입점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미 사실 사업 세팅은 거의 완료가 됐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조를 한 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쇼핑몰들, 그 중에서 한 11개 마켓 정도에 저희가 실제 입점을 진행을 할 거고, 그 실무도 오늘 저랑 같이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세팅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5개 정도를 먼저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 그리고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내는 거.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존버 대표님도 사업자 2개 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무건수 대표님도 사업자 2개 내신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존버 대표님 사업자 언제 내셨어요? 올 1월 1일이랑 1월 1일? 네. 그리고 3월 말. 3월 말. 네. 무건수 대표님 언제 사업자 내셨어요? 저는 3월 30일이랑 4월 6일에. 네, 그래서 두 분 다 2개 사업자로 이제 세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어서 두 분 다 이제 잘 내주신 것 같고,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도 두 분 다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 통신 판매업 신고증 받을 때 혹시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직접 가셔서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나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저도 온라인으로. 정부24 통해서 신청하신 거죠? 네. 네. 근데 거기에 통신 판매업 신고증 신청할 때 서류 제출해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 서류? 아, 그 서류. 여기에 제가 써놓긴 했는데, 구매 안전 서비스 네. 이용 확인증? 그 서류 어떻게 받으셨어요, 두 분 다? 오픈마켓에 가입해서 통신 판매업 내기 손 좀 전에. 올려주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네. 네, 자연스럽게 그냥 저랑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마켓에 먼저 가입을 해서 네네네네. 거기에 통신 판매업 내기 전에 네. 거기 신고 준비 중으로 하면은 네. 이용 확인증 발급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받아서 네네네네. 넣었습니다. 아, 그럼 무건수 대표님도 그렇게 진행하셨나요? 네, 저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런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받는데, 제가 4년 전에 했을 때는 실제로 막 은행에 가서 에스크로 막 발급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오픈마켓에 그냥 쉽게 회원가입도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가입만 하면은 그런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바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두 분 다 또 통신 판매업 신고증도 잘 완료가 된 것 같고. 혹시 사업자 통장 개설하셨나요? 네. 네, 아, 두 분 다 하셨네요. 너무 잘 됐네요. 그리고 혹시 신용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만드셨나요? 또는 개인 신용카드 네, 있어요. 있으세요? 개인 신용카드는 있어요. 아, 그 사업자 신용카드는 없으시고 개인 신용카드는 있으시고. 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증은 두 분 다 잘 완료해 주셔서 지금 문제없이 가면 될 것 같고, 사업자 종류, 소매업, 전자상거래 이렇게 들어간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도소매로 되셨나요? 아니면 소매업으로 되셨나요? 소매업으로. 소매업으로. 네. 일반 과세자죠? 지금은 일단 간인데. 간이로 하셨어요? 아, 근데 그거 아. 포기 신청 그거 했어요. 아, 신청하셨어요? 네. 아. 저는 간이로. 아, 간이로 하셨어요? 아, 간이로 하셨구나. 그리고 그 종목에 하나는 네. 전자상거래업 했는데 네. 하나는 중개업.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월 매출 목표가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간이가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간이가세자를 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으로 내는 게 좀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근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용카드 물어본 이유가, 저희가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뭐 매출 또는 매입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신고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가세 신고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내셨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매출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매출이 많이 나면 당연히 국가에서는 이 사람 돈 많이 버네? 라고 이제 인지를 할 거고, 그럼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업자 카드, 신용카드를 여기 이제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하는 일 안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뭐 쉽게 말해 먹는 거, 뭐 사는 거 이런 내용을 매입으로 좀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막 신용카드 내역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타이핑 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홈택스에 좀 등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등록하셨나요? 하나는 신용카드가 여러 개여서 하나는 아. 등록이 돼 있어요. 네네. 혹시 등록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아, 네네. 그래서 그 홈택스 신청하셔서 신용카드를 미리부터 그냥 등록해 놓으시면 매입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잡히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금 확보가 좀 기초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런 돈이, 아무 자금도 없이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4월 9일? 4월 9일? 그래서 4월 9일에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고객이 4월 14일인가요? 아, 4월 10일인가요? 오늘 만약에 고객이 15,000원짜리 상품을 저희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상품을 당연히 고객한테 배송을 해줘야 되니까 저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내고 고객한테 이제 그 상품을 배송해주겠죠. 뭐 그게 10,000원짜리라고 치면. 그래서 저는 10,000원의 돈을 써서 고객한테 그걸 발송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 15,000원이라고 하는 매출은 한 2, 3주 뒤에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실제 계좌로. 그러면 저는 이미 10,000원을 썼고 이 돈은 나중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계속 쓰기 위한 그 자금 정도는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금을 쉽게 말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고자 하는 위탁 판매로만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우리 매출 목표가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적어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자금 확보는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정부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사용을 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나 뭐 또는 K-스타트업 뭐 이런 정부 정책 자금 또는 낮은 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하셔도 되고, 당연히 모아놓은 돈으로 확보를 하셔도 문제가 없고, 근데 만약에 내 자금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자금이 이렇게 회전되는 데에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지금 이제 비타페이라고 하는 서비스, 선정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산 서비스가 뭐냐면, 고객이 결제를 해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선정산 업체에서 결제됐고 배송도 돼서 운송장 번호가 나왔네? 그럼 이건 어차피 입금이 될 금액이니 우리가 먼저 입금해 드릴게요. 그럼 이 입금 금액이 실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돈 가져갈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를 조금 떼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금 회전율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회전이 될 수 있는 서비스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런 식으로 좀 자금 유동성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 5가지,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 통장, 그리고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는 거, 그리고 자금 확보, 이 5가지가 먼저 세팅이 되셨다면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 되고,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기타 인증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라든지 의료기기 판매업, 그
허가증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더 뭐 다양한 카테고리를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쟁력도 있고, 특히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받아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어떤 상품인지를 보지를 못한 채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건강기능식품이고, 만약에 누가 신고하면 문제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영업 허가증이 없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미리 받아놓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유통 사업의 종류를 먼저 좀 다뤄보고 싶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유통이라고 하는 영역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건데, 이 유통 사업의 종류가 위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뛰어드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돼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온라인 유통 사업의 종류가 국내에서는 위탁 판매, 국내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 그리고 사입 또는 수입, 그리고 도매, 제조, 이런 내용으로 온라인 유통 사업들이 있다.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제가 수익률 그리고 자본금 규모를 가지고 좀 나눠봤어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평균적으로 마진율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 현장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수치로 마진 책정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위탁 판매,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이제 제가 무자본 창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재고를, 신발을 만약에 판매를 해요. 그래서 신발을 판매를 할 때 신발을 오피스에 쌓아놓고 고객이 결제를 했을 때 제가 보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만약에 공급업체가 신발을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그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제가 고객한테 판매가 되면 그때 돼서 제가 주문을 넣을 테니 직접 고객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신발을 보지도 않아요. 그냥 판매만 한 거고, 실제적인 배송은 여기 공급사에서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위탁 판매예요. 그래서 위탁 판매고, 그래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구매 대행은 지금 위탁 판매랑 개념이 비슷해요. 다만 그 공급업자가 해외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해외에서 그 상품을 그냥 저희는 이미지만 활용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해외로부터 고객에게 다이렉트로 발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고, 그리고 이제 국내 구매 대행은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코스트코 구매 대행 들어보셨어요? 코스트코 구매 대행? 뭐 노브랜드 구매 대행이라든지. 이제 그게 뭐냐면 코스트코가 만약에 저희 집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서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요. 그러면 고객이 구매를 하면 그거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좀 의아하죠? 왜냐면 자기들이 직접 코스트코 가서 사도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정보의 차이, 그리고 뭐 위치의 차이,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치 해외에도 직접 구매 대행할 수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 직접 하는 게 어려우니 구매 대행하는 업자에게 서비스를 받아서 물건을 해외에서 받아오는 거고, 국내 구매 대행도 내가 코스트코를 직접 가서 사거나 또는 할인 세일을 할 때 직접 그거를 가서 사는 이런 게 어렵다. 그럼 그냥 사이트 통해서 뭐 편한 사이트 쿠팡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 통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구매 대행이 있고, 지금 마진율을 보시면 위탁 판매는 한 7%에서 10% 정도, 국내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은 뭐 15%에서 20%, 뭐 그보다 더 이상 이하도 있고요. 그래서 무자본이라고 하는 이유는 미리 투자해서 제품을 구매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구매 대행도 그냥 상품만 올려놓고 실제 판매가 되면 코스트코 가서 사서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 창업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가는 데가 유자본 창업. 그래서 실제로 수입을 해놓고 이제 재고를 쌓아두는다든지, 또는 국내에서 미리 결제를 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재고를 쌓아두고 고객이 결제를 하면 그때 가서 보내주고, 이런 방향. 도매는 한 명 한 명의 고객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1000개를 한 업체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조는 원래 이제 지금 위탁 판매부터 도매까지 이 모든 유통의 경우에는 제 상품이 아니죠. 우리 회사 상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상품을 저희가 이제 진짜 유통만 하는 거고, 제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상품을 직접 만들어서 뭐 소매로 유통을 하든 또는 도매로 유통을 하든, 그래서 마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게 보시면 자본금은 제일 적게 드나 마진율도 제일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굳이 평생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경험을 쌓고 뭐 해외 구매된 영역으로 간다든지 또는 사입의 영역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자본금이 쌓이면은 또 다른 쪽 영역으로 들어간다든지. 근데 이제 위탁 판매를 하면서 좋은 점은 정말 마켓의 구조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다음 테크트리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위탁 판매 자체도 위탁 판매만으로도 몇 억씩 매출 올리시는 대표님들 많으세요. 그런 회사도 많고, 그래서 이것 자체도 또 깊이 들어가면은 좋은 그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은 국내 쇼핑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종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플랫폼 회사가 상품을 직접 기획해서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롯데 홈쇼핑, 뭐 그런 홈쇼핑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종합 쇼핑몰에 해당되는 거라 볼 수 있고, 전문 쇼핑몰은 특정 분야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쇼핑몰. 뭐 스타일 난다? 이런 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만 딱 취급하고, 물론 거긴 이제 다른 데도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픈마켓이 이제 플랫폼이 딱 있으면 여러 판매사가 입점해서 여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이 될 거고, 소셜 커머스는 사실 지금은 좀 개념이 달라졌어요. 모든 소셜 커머스들이 거의 오픈마켓과 같은 개념이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원래는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 형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몰, 폐쇄몰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이나 단체가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 그래서 뭐 복지몰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공무원 복지몰, 이런 회사 복지몰 이런 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유통이 될 만한 곳이 SNS 채널. 그래서 커뮤니티 채널을 활용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 뭐 밴드 통해서 상품 판매되고, 뭐 인스타그램 DM 주세요. 뭐 이런 판매 형태 보셨죠? 그래서 그런 거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유통이 이루어지는 쇼핑몰 중에 하나 채널이 됐다. 근데 저희가 지금 들어갈 곳은 오픈마켓, 그리고 소셜 커머스. 지금 이 두 영역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를 세팅하는 것, 그리고 국내에 이제 어떠한 온라인 유통의 형태들이 있는지, 다음에는 국내에 어떤 쇼핑몰의 형태들이 있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만 지금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들어갈 이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한 바로 세팅 실무를 저희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어요? 위탁 판매? 네. 뭐예요? 그냥 아시는 거. 우리가 주문만 받아서 네. 주문 넣어주고 네. 거기서 배송 보내는 거. 맞아요. 무건수님은 뭘로 알고 계세요? 대신 팔아준다. 대신 팔아준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자신의 그 언어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두 분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타 판매자들의 이제 물건을 이제 그냥 이미지만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배송은 직접 판매사, 그 공급사에서 해주는, 그게 이제 위탁 판매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위탁 판매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직접 그 공급사들이랑 연락을 해서 위탁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그런 공급사들이 모여있는 쇼핑몰을 활용해서 위탁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들어갈 방법은 직접 이렇게 공급사들 다 컨택해서 위탁 판매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안 할 거고, 이미 이제 그런 그 공급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B2B 플랫폼을 활용해서 위탁 판매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 위탁 판매가 통하는 이유가 뭘까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모두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B2B 쇼핑몰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B2B 쇼핑몰에 회원 가입하는 거 진짜 쉽거든요. 그럼 누구나 그 상품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사업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들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팔릴까?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지마켓에 상품을 10개를 올린다. 잘 팔릴까요? 모르겠죠? 잘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근데 100개를 올린다. 1000개를 올린다. 5000개를 올린다. 그러면은 5000개 정도면 하나 정도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죠? 딱 그 논리예요.
실제로 팔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5,000개 정도 리스팅을 하면 팔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확률 게임에 의해서 팔리는 거죠. 근데 이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겠죠. 그 높이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희의 5,000개의 상품이 25페이지에 노출이 돼요. 팔릴까? 근데 만약에 내 상품이 10페이지에 노출이 돼요. 한 맛쯤은? 근데 만약에 내 상품이 3페이지에 노출이 돼요. 아이, 그럼 팔리지.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률 게임이고 동시에 노출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출 싸움을 잘 하면 확률의 원리에 의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위탁 판매가 사업 모델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업무 준비로 들어갈 때 이미 노트북 한 대는 다 가지고 오셨어요. 데스크톱 있으신가요, 집에? 없어요. 없어요. 다른 노트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혹시 램 사양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가능하면 데스크톱 한 대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급하게 안 하신다면 제가 하나 빌려드리고 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대 정도 더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통신, 혹시 휴대전 업무용 폰 있으세요? 있어요. 있으세요? 네. 잘 됐다.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준비해 주셔요. 왜냐면은 나중에 CS 전화 진짜 많이 옵니다. 다 받으실 거 아니잖아요. 전화를 피하게 되실 건데 그거 구분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일상생활에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휴대폰 자체를 분리하면 가장 좋고, 아니면 유심칩이라도 다른 거를 이제 끼워서 그 번호로 오면은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이메일은 뭐 없으시면 직접 만들면 되니까. 있으세요? 업무용 이메일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있어요.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마켓 입점을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개 마켓, 그래서 지금 이 총 11개 마켓에 입점을 해서 위탁 판매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알기로 존버님은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는 입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개 사업자 다 입점돼 있나요? 네,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스토어명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입점되어 있는 사이트 있으세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 네, 아무래도 그 구매 확인증 때문에 두 분 다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그럼 다 입점이 안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럼 저랑 같이 이제 입점 절차 오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코자 하는 게, 네, 11개의 마켓 판매사 입점을 지금 당장 이 순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랑 스캔본 다 파일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입점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